정혜림의 발칙한 뉴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발칙한 뉴스 정혜림입니다. 과거사 논란으로 연일 지지율이 떨어지며 추락하던 박근혜 후보가 드디어 유신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며 나름대로 전향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하지만 안철수 후보에게 이미 지지율에서도 지고 있는 상황, 이 버티고 버티다 결국 낭떠러지 끝에 내몰려서야 억지로 표를 위해서 사과한 게 아니냐, 이런 시큰둥한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 새누리당 새 대변인으로 임명되신 김재원 의원께서는 임명장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기자들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다시금 한번 날아보려고 애쓰는 박근혜 후보에게 냉수를 끼얹고 있습니다. 나오기만 하면 무조건 쉽게 당선될 줄만 알았었는데 이제 대체 우리 공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과까지 했는데 이제 더 이상 갈 곳이 있나요? 첫 곡 듣고 와서요, 오늘 이야기 함께 해보겠습니다. 첫 곡은요, 근혜공주님의 심경을 대변해 줄 만한 노래로 준비를 했어요. 어제 나가수에서 신하위가 부른 노래죠. 나 어떻게 첫 곡으로 들려드려요. 네, 어제 나가수에 출연했던 어제 출연한 건 아니고요. 네, 어제 방송된 분량에서 출연을 했던 나가수의 신하위의 노래였고요. 나 어떻게 어제 1위 했던 것 같아요. 잠깐 봤는데. 아무튼 나 어떻게가 우리 근혜공주님의 이 심경을 가장 잘 대변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첫 곡으로 들려드렸습니다. 발칙한 청취자님이 이 노래 신청하려고 안 그래도 그랬었다고. 어쩜 제 마음이랑 똑같았나요? 다들 뭐 마찬가지가니까. 아, 참 어떻게 요즘 들어서요, 진짜 새누리당에서 그런 공포가 있다 그래요. 이제 다 이긴 것으로 생각됐던 2002년 이걸로 이때 선거 때 이렇게 돌아가는 거 아니냐. 그리고 박근혜 후보 개인적으로는 또 2007년에 경선에서 떨어졌던 바 있잖아요. 그런 아픔들이 고스란히 또 재현되는 거 아니냐. 역시 이게 암만 대세해도 결국에는 마지막에 승기를 잡긴 어려운 그 운은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우리는 뭐 예전부터 그렇게 생각을 했었지만 절대 안 된다 생각을 했었지만 모두 내부적으로는, 그리고 또 이렇게 좀 아무리 그래도 우리는 절대 안 돼 라고 발칙한 뉴스에선 얘기했지만, 사실상 여론조사를 하면 사실상 박근혜 후보의 대세로는 뭐 어떻게 누구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죠? 뭐 다른 후보들하고 너무나도 심한 격차가 났었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해도, 박근혜 후보가 뭐라고 해도 이게 안 떨어지는구나, 이런 좀 이렇게 좀, 그죠? 걱정이 좀 있었는데, 이게 잽을 여러 번 날리다 보니까요, 잽도 좀 큰 잽이었죠. 계속해서 연타석으로 날리고, 또 뭐 나름대로 정치 쇄신을 하겠다고 했는데 측근들 비리가 계속해서 터져주고 있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만 같았던, 철옹성 같던 우리 근혜공주님께서도 결국은 본인의 입장을 번복하시고, 뭐 과거사 관련해서는 절대 물러서지 않을 줄 알았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박근혜 후보가 이때까지 40%가 넘는 이 지지율을 끌어온 것도 다 아버지의 후광 덕분이거든요. 사실 그렇잖아요. 뭐 아버지 후광이 아니라면 박 후보가 다시 국회의원으로서 뭔가를 했다, 대표로서 뭘 했다, 이렇게 하기에는 사실상, 그죠? 뭔가 없잖아요. 아무것도. 그냥 그분의 딸이라는 것 말고는 그 이미지 하나로 이때 동안 살아오신 분인데, 아버지를 버리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상 좀 막 나간다 싶을 정도의 이런 그 과거사 발언도, 뭐 5.16은 뭐 어쩔 수 없는 최선의 선택이었다, 이런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인혁당 유족들에게도 뭐 직접적인 사과가 아니라 뭐 위로한다, 뭐 이해한다, 이런 좀 이렇게 어줍지 않은 사과, 사과 같지 않은 사과, 이런 걸로 대충 넘겨짓기를 계속해서 했었거든요. 그리고 뭐 어쩔 수 없다라는 식으로, 그것도 산업화 때문에, 뭐 산업화 과정에서 희생되신, 본의 아니게 희생되신 분들께 뭐 죄송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니까요. 그래서
그래서 아마도 끝까지 그 입장을 고수하지 않을까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이 위기를 확실히 느끼고 계신 것 같아요. 사실 이 위기는 비단 과거사 발언 때문만은 아니었지만 인혁당 발언과 관련해서 이제 좀 악영향이 좀 이렇게 좀 안 좋은 여론이 좀 형성이 되면서 좀 급물살을 탔던 게 있어요. 시작점이었고요. 인혁당 발언을 하면서 사실상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 이 대한민국의 정서가 망자에 대한 예의는 최소한은 지켜야 된다. 이게 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예의는 최소한 그분들을 욕보이게 하는 것만큼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이런 정서가 좀 있는 건데 이 인혁당 유족들에게 또 새누리당 누구였죠? 새누리당에 계시는 또 분이 김병호 의원인가요? 네. 뭐 이제 그 망자한테 직접 당사자에게 사과하면 되지 유족들한테 뭘 사과를 해야 되냐 뭐 이런 발언까지 하면서 더더욱이 이제 공분을 샀던 바 있거든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유족분들께서 직접 거리로 나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분노하고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사과하라 뭐 이런 이제 발언들이 기자회견 하는 모습들이 카메라에 잡히고 방송이 되고 이러면서 좀 이렇게 여론 분위기가 박근혜 후보가 괜찮은 줄 알았는데 괜찮은 것 같았다라고 생각하시던 분들마저도 상당히 이제 좀 이분이 과거사 발언하는 거 보니까 문제가 좀 있구나. 역사인식에 문제가 좀 있구나. 이런 이제 좀 위기의식을 느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지율이 점점점 발언 하나 하면 할수록 과거사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계속해서 떨어지는 이런 이제 모양새가 됐고요. 또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박근혜 후보를 무조건 쉴드 쳐야 되는 그런 부류들과 어떻게든지 좀 이렇게 안 그런 것처럼 포장을 해주려고 하는 분들 사이에 이렇게 좀 약간 마찰이 생기면서 삐걱삐걱대는 모양새도 보여주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최측근들의 비리가 지난주에는 연일 터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날개가 떨어졌다라고 할 정도로 완전 급추락을 했습니다. 지지율이. 특히 오늘 아침에 어제 발표된 건가요? 오늘 아침에 이제 모든 언론사들에서 많은 언론사들에서 발표된 바에 따르면 여론조사 결과 박근혜 대세론이 제대로 이건 흔들릴 것 같다 정도가 아니고 아예 안철수 후보에게 역전된 그런 지지율 결과가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상당히 위기의식을 느끼신 거죠. 이렇게 되면 도저히 안 되겠구나. 뭐라도 해야겠구나. 지금 이제 그죠? 만약에 이렇게까지 떨어지지 않았더라면 오늘의 기자회견까지는 있지 않았을까? 그죠? 하지 않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너무 이제 좀 위기의식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자회견 오늘 아침 9시에 하셨는데요. 과거사 관련해서 YTN에서도 그러고 상당히 전향적인 입장을 밝혔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던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은 아니에요. 물론 전향적이라고 해서 정말 이제 진정성이 팍팍 느껴지는 정말 이분이 너무너무 죄송하게 생각을 하는구나 라고 이제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 물론. 하지만 박근혜 후보가 이때까지 취해왔던 행동들에 비해서는 이 사람이 상당히 수세에 몰렸구나 정도를 느낄 수 있는 정도의 발언을 하셨습니다. 물론 앞에 뒤에 이렇게 쉴드를 많이 쳐요. 이게 내가 그래도 아버지인데 다른 후보에 비해서 특수성이 있지 않냐 이런 걸 좀 깔고 시작합니다. 내가 이제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침을 뱉을 수는 없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좀 하면서 그리고 이제 미래를 향해 가야 되는데 너무 과거에만 매여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깝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요. 기존에 있었던 이야기들처럼요. 그런 것들 하면서 하지만 내가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이 아니라 아버지의 딸이 아니라 대선 후보로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요. 5.16과 유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건 사과를 하고 이게 이제 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파괴했다는 부분을 인정한다. 파괴했다고 생각한다. 라고 이때까지는 어찌됐건 5.16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요 최선의 선택이었니 이런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사안이 났으니까 상당히 이제 그때 이야기가 뭐 그런 의미는 아니었다는 식으로 어쨌건 조금 물러선, 많이 물러선 건 아니고요. 조금 물러선 입장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네, 뭐 그게 아니라 일단 헌정질서를 파괴한 것이라고는 생각한다. 그리고 인혁당 유족들 이런 분들에게 사과한다. 정말 사과한다. 라고 뭐 어쨌든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머리 숙여 사과도 이렇게 인사를 하시고 그러셨던 것 같은데요. 근데 YTN에서 아까 저도 이제 잠깐 방송 들어오기 전에 요 기자회견을 보고 그리고 또 유창선 박사님께서 나오셔가지고 이에 대해서 브리핑을 해주시더라고요. 우리 유창선 박사님께서 딱 잘라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상당히 이때까지의 박근혜 후보의 입장에 비하면 상당히 전향적인 발언이긴 하다. 하지만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만약에 처음에 이 과거사 문제가 좀 거론이 됐을 때, 논란이 됐을 때 그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다면 상당히 좀 좋은 효과를 낼 수도 있었을 거다. 그러니까 뭐 대통합 한참 이야기할 때 있잖아요. 그때 됐으면 이 대통합 기조를 타고 쫙 뭔가 좀 올라갈 수 있는 방향이 됐을 텐데 지금은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는 거죠. 이미 많이 늦었다, 실기했다 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가뜩이나 지금 이미 과거사 문제는 터질 대로 터졌고요. 그죠? 논란은 골물대로 골면서 이미 다 터진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리고 이때 동안 박근혜 후보가 계속해서 빼고 빼다가 낭떠러지 몰려서 이 사람이 억지로 등 떠밀려서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 라는 인식이 좀 있고요. 그죠? 우리 국민들에게도. 그리고 가뜩이나 측근 비리 때문에 다 터져가지고 지금 뭐 어찌 오도고도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뭐 사실상 마지막 카드로, 이건 카드라고도 볼 수 없을 텐데 정말 등 떠밀려서 그렇게 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그 입장을 이제 많이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거 아니냐. 그죠? 그래서 좀 그죠? 만약에 진짜 하려고 했다면, 진정성 있게 해야 했다면 사실상 대통령 후보로 나설 때, 대통합을 이야기할 때 미리 그런 이야기를 했어야 하지 않나,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분위기가 너무 좀 내몰려서, 그죠? 오늘 아침에 이제 발표된 이 지지율 조사, 여론조사에서도 사실상 안철수 후보며 이제 야권 후보들에게 상당히, 뭐 문재인 후보며 안철수 후보는 지지율이 다 올랐는데 박근혜 후보만 떨어진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안철수 후보에게는 아예 뭐 오차 범위도 벗어난 상태에서 지금 역전당한 것으로 나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말 수세에 몰려서 어쩔 수 없이 등 떠밀려서 사과를 한 거구나, 이런 좀 분위기가 풍기나는 거죠. 그래서 뭐 진정성이 암만 있었다 하더라도 이미 좀 특히나 이제 대선같이 중요한 선거에서는 분위기를 어떻게 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미 유창선 그 평론가의 지적대로 실기한 게 아닌가, 이런 지적이 좀 맞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죠? 마지막 카드는 아마도 사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사퇴는 안 하실 것 같고요. 끝까지 가시긴 가실 텐데 좀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다가 박근혜 후보의 정말 최고의 안티는 측근, 본인도 그렇고요, 측근들이 아닐까 싶은데 또 이 대변인께서 첫날부터 어마어마한 폭탄을 또 터뜨려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실검이 박근혜 후보의 사과보다도 대변인 막말이 더 위에 올라가 있어요. 참 어떡하니 진짜. 박근혜 후보 진짜 안 되나요? 갑갑한데요. 음악 하나 듣고 와서 우리 김재원 대변인의 XX 발언 이야기를 잠시 후에 또 나눠볼게요. 최백호 내 마음 갈 곳을 잃어 신청하셨는데요. 이 노래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